ITQ 아래 한글, 한글 2020 버전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시험 시간 6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하기 Alt S키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확장자는 HWP로 저장을 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문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글꼴과 줄 간격, 정렬에 대한 기본 설정, 그리고 색상, 특히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해서는 RGB 값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여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아래 페이지 구분 1, 2, 3페이지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지 여백부터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F7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F7키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에선 용지 종류, A4 사이즈, 그리고 용지 방향 세로 상태에서 용지 여백만 설정하면 되는데요. 세로로 써있는 이 4개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거는 10mm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로 써있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는 0이죠. 그러면 가로와 세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11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모두 다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또는 설정 버튼을 마우스로 눌러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림 삽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삽입하는 그림은 문서의 포함으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할게요. 먼저 쪽 메뉴로 가주세요. 쪽 도구에 보면은 구역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한글 2016 버전도 구역 나누기가 있어요. 위치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구역 나누기 하기 전에 먼저 1페이지를 1, 2번 번호 지정을 해야 되겠죠. 1점, 그리고 엔터 3,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점, 다시 엔터 서너 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단축키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Alt, Shift, 엔터키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제 2페이지로 나뉘었죠? 그럼 여기도 바로 이제 3, 4번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3점, 엔터 서너 번, 그리고 4점, 엔터 서너 번 해주고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1번부터 작업하기 전에 3페이지에서는 미리 작업을 해두는 게 있습니다. 기능평가 2의 4번을 보면은 도형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도형에서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는 도형이나 글맵시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하이퍼링크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책갈피예요. 3페이지에 작성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여기 제목 앞에 책갈피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서를 다시 제목 앞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책갈피 만들어야 되죠. 입력으로 가주세요. 입력에 보면은 책갈피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목 앞에 지정하는 이름 태양광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보기 메뉴로 가서 조판부 하면 이렇게 책갈피 조판부가 나타나요. 수정할 경우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책갈피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판부는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다시 체크 해제할게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제목 써 있는데요. 제목 써 있는 줄에는 아무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그 바로 아래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기능평가 1에는 1번, 2번 내용이 있죠. 1번에는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타이핑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조건의 스타일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도 되고 내용을 입력한 후에 스타일을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출력 형태 내용부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 키예요. 출력 형태에서 영어로 먼저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있죠. 여기는 문단을 나누지 않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지 말란 의미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영문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었죠.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 한글로 되어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았습니다. 줄 끝에 문단부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4개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다른 줄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야죠.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에 영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에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둡니다. 이제 스타일 종류가 문단 글자가 있는데요. 글자 선택하면 문단 모양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단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조건 2번에 있는 문단 모양 설정할게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탭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여백의 왼쪽이라는 게 있죠. 조건에 왼쪽 여백 15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간격의 문단 아래 있죠. 조건에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에선 글꼴 먼저 수정하지 말고요. 뒤쪽에 크기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기준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장평 95로 변경하세요. 자가는 마이너스 5%로 변경하세요.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 영문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한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도둠 써 있는 여러 가지 글꼴 나타나는데요. 정확히 도둠이란 글꼴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이름 이번에도 궁서로 변경해서 마우스로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4개 줄, 2개 문단이 위에 보면은 서식에 스타일 변경된 이름 이렇게 나타나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과 여백 설정 지정된 대로 바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번의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1과 2번 사이는 몇 줄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1번과 2번의 정답이 1페이지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먼저 표를 만들고 표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표의 출력 형태를 보고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입력에 표 있죠?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N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 개수, 칸 개수 나오죠? 먼저 줄 개수는 5, 그리고 칸 개수는 6을 입력을 해주세요. 5줄 6칸, 이게 2번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Q 한글에선 표를 2번 만들게 되거든요. 크기와 기타 설정 동일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너비는 단에 맞춤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는 자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2가지 중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이렇게 본문에 가장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표 전체에 대한 설정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고 굴림이 안 나타나죠. 모든 글꼴 선택했을 때 굴림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굴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굴림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블록 설정해서 글꼴 크기 수정을 해도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조건에 2번에 정렬에 대해 나와 있죠. 표의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선택을 해주고요. 합계 아래 비어있는 셀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에 지정되어 있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 셀들을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를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서 채우기 색을 선택해서 면색 눌러주세요. 색상 테마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에서 아래쪽에 기본색, 빨강, 노랑, 파랑, RGB 값,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과 동일한 거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 아래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빨강, 노랑, 파랑이 RGB 값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엔 노랑이죠. 노랑으로 배경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3번 계산 기능 이용하기 위해서 계산할 데이터 선택, 그리고 계산할 데이터가 나타날 셀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도 같은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표 위에 캡션을 만들어야 되죠. 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선 한글 2020 버전은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표 레이아웃을 클릭해주고 오른쪽에 캡션이라는 게 있죠. 이걸 열어서 위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네오 버전에서는 표의 메뉴가 이렇게 표라고만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캡션 만들려면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보면 가1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죠? 이 옆에 상자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위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후에 오른쪽 정렬 그리고 글꼴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모든 글꼴 해서 굴림 지정해주면 되고요. 한글 2020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오른쪽 정렬, 글꼴,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표의 선 모양은 버전 상관없이 모두 동일해요. 표 모두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아래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이렇게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차트 만들어도 공백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만약에 알파벳 C키를 누른다면 배경 여기 나와 있겠죠? 테두리 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ITQ 한글 시험에서는 표를 2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것 체크되어 있다면 무조건 체크 해제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서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다시 드래그의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아래쪽만 추가로 지정하면 되겠죠?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열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알파벳 L키, 그리고 다시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지정해서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이중실선 지정하는데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합계 써있는 제일 아래쪽 비어있는 셀 클릭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대각선 탭으로 이동해서 대각선의 X자 모양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고요. 몇 개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는 한글 2020 버전과 2016 네오 버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마법사가 한글 2020 버전 없고요. 네오 버전엔 있는데요. 설명 각각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0 버전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글 2016 버전 교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0 버전 차트 만들기 넘어가고요. 그리고 2020 버전 사용한다면 이 설명 먼저 들어주세요. 차트에서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여기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차트 조건의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차트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차트 눌러주세요. 차트 종류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묶은 세로막 대형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은 데이터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닫기를 해주세요. 다시 열어 수정해야 된다면 여기 차트 데이터 편집 있고요. 차트의 축과 범례, 이 전환이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에 줄칸 전환이 있어요.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변경 필요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치부터 지정할게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바로 설정 눌러 빠져나오세요. 차트가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다른 방법으로 차트 위치를 지정해도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표 크기와 비슷한 크기면 됩니다. 차트의 높이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더 키워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차트 조건 2번까지는 완료했죠. 차트 3번, 4번, 5번에 대한 조건해야 되는데요. 제목에 대한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에 차트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언어별 설정, 현재 한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만 바꿔도 되는데요. 저희는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두 개 그냥 같이 바꾸도록 할게요. 글꼴 바꿀 때 그냥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다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설정 눌렀을 때 글꼴이 제대로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꼴 이름 입력하면 도둠이 나타나면 마우스로 꼭 클릭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도둠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꼭 클릭을 해주세요. 속성에 대해서 진하게 12포인트 해야 되죠? 진하게를 선택, 그리고 12포인트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색상 지시 없으니까 바로 그냥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차트 제목 나타나고요. 아래에 5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리기 속성에선 채우기는 밝은색, 흰색 지정하고요. 선은 어두운 색, 블랙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기 속성의 바로 옆에 효과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자에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목 이외의 글꼴 동일하게 도둠으로 지정하는데요. 보통의 10포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세로축의 왼쪽에 먼저 단위 100명이라고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에서 왼쪽에 보면은 차트 구성 추가 있죠.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 나타나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도 글자 내용에 단위 100명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띄어쓰기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글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도둠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크기 10포인트, 글자색 검정. 여기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글꼴 바꾸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가 뉘어져 있죠. 오른쪽에 가서 개체 속성에 5번째 거 있어요.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옆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글꼴만 도둠으로 변경해 클릭, 영어도 글꼴 도둠 변경해 클릭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의 글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 클릭, 영어 글꼴 도둠 클릭해주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 조건의 5번에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테두리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글자 선택해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글꼴을 도둠,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도둠 입력, 마우스 클릭,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개체 속성에 그리기 속성의 선의 어두운 색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로선으로 보이는 거 이거 있죠. 선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차트에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글 2020 버전 기본적으로 차트에 테두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수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개체 속성 이건 닫고요. 그리고 3번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이제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트는 마무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표 아래에 빈 줄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다음 줄에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 해도 상관없는데요. 우선 차트에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차트 만들기 하면 따로 차트 종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가 표 위에 나타났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눌러주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설정 누르면 커서가 있던 표 아랫줄에 차트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차트의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 키워 놓으세요. 여기도 높이 더 키워도 되고요.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글 네오 버전에서는 차트에 차트 마법사가 있다고 했죠. 차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차트의 빈 공간 하얀색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마법사 눌러주세요. 차트의 종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게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그럼 여긴 그냥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여기서 행과 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축과 범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축의 마케팅부터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열, 이 상태 그대로 다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제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과 Y축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세로축, Y값 축에 여기에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Y값 축에 단어 100명 이걸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단위 100명 이게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축 제목 모양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 글자 탭에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글꼴 수정 아래서 할 수 있는데요. 차트 조건의 4번에 보면은 도둠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 이름에 이렇게 선택하고 돛까지만 입력해도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둠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속성 여기는 보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상태에서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세로 축 이것도 글자를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축 이름표 모양 나타나죠. 그러면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도둠이라고 입력 그리고 도둠 선택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키워서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의 글자 제대로 선택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선만 선택되었다면 바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축 이름표 모양 나타나죠. 이게 제대로 선택 안 된다면 이렇게 전체 크게 선택될 수 있어요. 이게 선택이 어렵다면 위에 차트 메뉴에서 축이라는 게 있죠. 이걸 연 다음에 축 이름표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로 항목 축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선택 눌러주세요. 그래서 글자에서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해 도둠 선택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범례 수정해야 되는데요. 범례 글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 탭에 보면은 선 모양 그리고 기타 그림자 설정할 수 있는데요. 범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에만 테두리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종류를 여기는 한 줄로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속성 수정해야 되겠죠.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이렇게 도둠 변경을 해주고요.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아직 안 했죠. 차트 조건의 3번에 보면은 괄호 안에 한글 2016 네오 버전에 대해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글자를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 탭에 선 모양 그림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조건에 같이 나와 있죠. 선 모양은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그림자는 체크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2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자 탭 가서 여기도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의 12포인트 상태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아주 약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시험지가 한글 2020 버전으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로축의 선에 아주 작게 저희는 선이 보이고 있죠. 눈금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로축에는 안 보이고 있죠. 이것도 역시 출력 형태하고 다르지만 한글 버전 차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차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지 3번 문제 작성할 수 있어요. 바깥의 다른 부분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차트 바깥쪽 빠져나왔죠.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글 2020 버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수식은 특별하게 버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입력 메뉴로 가서 수식 위에 있는 이 루트 X 누르면 되는데요. 한글 2016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서 수식은 있는데 위에 루트 X가 아닌 FX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수식 입력하기 전에 괄호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한두 칸 띄워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입력에서 수식 이렇게 실행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나면 여기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F 이퀄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루트를 입력해야 되니까 위에서 근호 선택을 해주세요. 근호 안에 분수 다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분자부터 입력하면 되는데요. 2하고 보통 곱하기 키보드에서 X키 눌렀죠. 그걸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연산 논리 기호에서 곱하기에 해당하는 기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1.6 입력하고 다시 한번 곱하기 기호 선택 그리고 10 한 다음에 이번에는 위첨자 입력해야 되죠. 수식 편집기 여기는 첨자 한 다음에 위첨자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한글 2016 버전에서는 바로 그냥 위첨자 아래첨자 이 두 개만 나와 있으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첨자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는 -7 입력하세요.
분모 상자 선택을 해주고 9.1 입력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기호 그리고 10 입력한 후에 다시 위첨자 선택을 해주고 마이너스 3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왔죠? 다시 한번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직 루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세요. 총 3번을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야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꼴 한 다음에 5.9 다시 한번 곱하기 선택 그리고 10 한 다음에 위첨자를 선택을 해주고 5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키보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상자는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1번과 구분은 돼야 되겠죠? 몇 칸만 스페이스바로 띄워주세요. 그리고 괄호 2번 입력하고 한 칸 띄워주고요. 다시 수식 편집기 실행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키보드 입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없는 글자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 글자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H 입력, 분모 선택해서 소문자 MH 입력하세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고 이꼴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H, 분모 선택해서 이번엔 근호를 선택해주고요. 숫자 2, 알파벳 소문자 ME, 그리고 대문자 V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넣기를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수식은 입력하는 글자와 수식이 어디에 있는지만 빠르게 찾으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여기에는 모두 그림, 글맵시, 도형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다 만든 후에 묶음 처리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아래에서 그림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화면 상태에서는 모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기 메뉴에서 저희는 쪽윤곽, 폭맞춤 상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크기로 조금 작게 보도록 하세요. 축소를 해도 되고요. 100% 또는 쪽맞춤 이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00% 상태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입력 메뉴 가면 글상자, 직사각형, 원형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선택해서 4번 아래에다가 본문 영역에 적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 나타났죠?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너비는 130 그리고 높이는 145를 지정하고요. 크기 고정은 따로 지시가 있는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저희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지시가 없죠. 그리고 위치는 4번 문제에서는 그림, 글상자, 글맵시, 도형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른 건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도형은 둥근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문제지 4번의 조건 2번을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색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도형의 기본색은 흰색이에요. 색깔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색깔 기본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 사용한다면 테마 색상표는 오피스로 변경해 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한글 2016 버전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글 2016 버전이 아닌 20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기본 색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그러면 임의의 색상으로 여기는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본문 영역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공백 충분하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와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글상자 만들게요. 입력 메뉴 또는 도형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죠.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글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이죠. 그러면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테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죠. 글자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위에 서식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은 하향으로 변경하세요.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는 하향이 안 보일 거예요. 최근에 사용한 게 하향이 있다면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요. 색상이 없다면 팔레트라는 걸 들어가서 여기서 하향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네오 버전에서는 색상표에서 팔레트는 다른 색 누른 다음에 팔레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향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글 2020 버전에서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항상 크기 먼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너비는 100, 높이는 17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의 면색, 흰색 되어 있는데요. 지정 빨강 되어 있죠? 빨강색 RGB 255 00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 않죠? 수평 정렬은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수직 정렬은 기본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과 위치를 맞춰놔야 되는데요. 지금 마우스 드래그해서 맞춰놔도 되고요. 아래 도형 추가 만든 다음에 같이 맞춰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커다란 도형 만들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 도형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여기도 크기를 너비는 110, 높이는 50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선 모양은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채우기 색상, 뒤에 도형과 다른 색, 면색, 임의의 색상에서 아무 색깔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드래그해서 맞춰 놓을게요. 이제 앞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파일 이름 있죠? 로고 3.jpg 파일 선택을 해주는데요. 아래 여러가지 선택 다 체크 없애고요. 문서의 포함만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점됩니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 가보세요.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 4번 문제에서는 모두 다 위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는 회색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고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정, 회색조 설정, 위에 도구에서도 바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다른 설정이 있다면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림에 대해서 회전 지시가 있다면 여기 회전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글맵시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글맵시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요. 글맵시 모양 열어주세요. 글맵시의 모양은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육각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은 여기에서 글꼴 이름 입력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일 위쪽으로 가서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궁서라는 글꼴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역시 이것도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요. 먼저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먼저 너비는 50 그리고 높이는 35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도 그림처럼 글 앞으로로 배치를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 면색 되어 있는데요. 글자의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자색 파랑이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주고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가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직접 글자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보는 게 낫겠죠. 보기 메뉴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여러분이 크게 볼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직사각형 그리기 조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 탭에서 두 번째 있는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크기는 너비를 10, 높이는 17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선 탭에선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서 면색, 흰색 되어 있죠. 지시에는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세 개 도형 각각 다르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선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가라는 도형 직사각형 그리기로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데요.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가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여기도 수직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테두리를 눌러서 개체 속성 열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13, 높이도 13 지정하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이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또 글상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안에 내용 첫 번째 것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해 놓고요. 그리고 테두리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는 따로 지시가 없죠. 그러니까 너비 높이는 여기선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 탭으로 가주세요. 종류를 파선으로 변경, 점선이나 파선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되고요. 모서리 곡률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여기를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위치 조절 또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Shift 키 누르고 도형들 클릭해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2번만 복제하면 되겠죠.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Shift 키 같이 누를 거예요.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 글자 내용 마우스가 I자로 보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해 놓으세요. 글자 모두 수정한 후에 추가로 이제 봐야 될 부분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들 색깔 모두 다 다르게 임의의 색상 지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놔두고요. 나 뒤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에서 면색 첫 번째와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다시 다 뒤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도 면색,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4번의 내용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제목 끝으로 가서 우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바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했습니다. 여기는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문단은 들여쓰기가 지정된 게 보이죠?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지정해도 되는데요. ITK 한글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 2칸 눌러서 이렇게 들여쓰기 지정처럼 보이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 내용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동시에 개체된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내용은 중제목, 소제목이라고 하죠.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특수문자,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에서 모두 찾을 수 있어요. 모양을 찾아 클릭,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중제목 아래는 빈줄 없이 바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 중제목이 나타날 때까지 6개 문단이 보이고 있죠. 이 내용들 모두 줄바꿈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다시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특수문자 동일하니까 바로 엔터키나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 표를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NT를 눌러주세요. 또는 입력해서 표 위에 아이콘, 표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3페이지에 있는 표 줄과 칸 개수를 세어보세요. 셀 합치기 하기 전 상태로 확인을 해보면 줄 개수는 5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4가 되겠죠. 크기와 기타 이 설정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면 바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를 해주세요. 표 안에 모든 데이터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죠. 이거는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 안에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할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서 셀 합치기 단축키 알파벳 M 또는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아래도 2개 셀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누를게요. 그리고 제일 뒤쪽으로 가서 여기도 2개 셀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아래 2개 셀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2개 칸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알파벳 M키 눌러 셀 합치기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면서 셀럽이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하고 싶다면 아래 공백이 충분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두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더 많이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영상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표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엔터키 누른 다음에 기관명 이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을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세요.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덧말 넣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덧말에는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의 위치는 기본 위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입력 여기에서 메뉴 찾아 덧말 넣기 해도 되는데요. 아예 여기 도구에 덧말 넣기 있을 거예요. 바로 입력해서 그걸 찾아 실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그리고 쭉 메뉴 가주세요. 머릿말, 꼬릿말 있죠? 머릿말 열어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위에 머릿말 영역, 커서 깜빡이죠? 머릿말의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럭 설정해주고 위에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까지 지정한 후에 위에서 닫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문단 신이라는 글자가 문단 첫 글자 장식 돼야 되죠.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이 아이콘인데요. 찾기 어렵다면 여기도 역시 메뉴 찾아보세요. 글자로 바로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실행을 해주세요. 두 줄에 걸쳐 신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양은 두 줄. 그리고 글꼴 여기에서 역시 제일 위에서부터 글꼴 찾으면 되는데요. 도둠이라는 글꼴 찾아 클릭하세요.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도 색깔은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RGB 값 동일한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면서 한자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위치 찾으려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은 입력할 때 바로 이렇게 변환하는 한자 추진이라고 입력한 후에 바로 한자 키 눌러서 변환하도록 하세요. 마우스 올리면 그리고 클릭하면 글자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한자 찾은 다음에요.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한자 변환하는 거 있죠. 획득 이걸 찾아서 다시 한자 키 눌러주고요. 한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여기 그냥 바꾸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 중에 RPS라는 걸 찾아주세요. 여기 있죠. 이 S 뒤에 커서 놓아주세요. 한 칸 이렇게 띄우면 절대 안 되고요. S 뒤에 커서 놓은 상태에서 단축키로 Ctrl N 또는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 커서 있죠. 본문 아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맨 앞에 대문자 A 원문자 나타나야 되죠. 블럭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메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여는 괄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주 미주 모양에서 번호를 선택하고 뒷장식 문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게 특별한 게 없이 번호만 변경하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번호 모양에서 원문자, 대문자, ABC 찾아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들에선 위에 선 따로 설명 안 했는데요. 각주에선 기본 구분선 길이가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여기 구분선 길이에서 값을 선택하거나 사용자로 직접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림 삽입해야 되는데요. 그림은 위에 문단 여기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죠. 커서는 제일 첫 번째 이 줄에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입력해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 그림 4.jpg 파일 선택, 이번에도 문서에 포함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화면에 지금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크기는 조금 작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르기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도록 나타나면 필요한 그림만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는 바로 이제 끝나면 ESC키를 눌러 자르기 끝내도 되고요. 바로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나타나죠?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5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3페이지에서는 어울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드래그 했을 때 오른쪽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로와 세로 모두 문단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4개 중에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왼쪽을 2mm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왼쪽 가서 다시 오른쪽 이동시켜 보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치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각 줄의 끝 글자가 출제되어 있는 문제와 비슷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동일하다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중제목 드래그의 블록 설정해 주세요. 중제목 두 개는 글꼴과 글자 크기는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글꼴 궁서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아래도 동일해요. 미리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궁서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이제 위에 중제목 2022에서 개요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이번엔 글자 모양 들어가야 돼요. 기본에 글자색, 음영색 있죠? 글자색에서는 색깔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없다면 팔레트라는 걸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음영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파랑이죠? RGB 값 0, 0, 255 이걸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두 번째 중제목도 전시장에서 행사까지 블록 설정해서 여기는 밑줄을 먼저 지정하고요. 전시장이란 글자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간 다음에 강조점 열어주세요. 같은 모양을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동일하게 행사도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이번에도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제목 사이에 있는 6개 줄로 되어 있는 이 문단, 여기는 블록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단 번호, 줄 간격 지정되어 있습니다. 줄 간격부터 위에 서식에서 180%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한글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메뉴 이름이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실행을 해주고요. 문단 번호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게 있다면 바로 찾으면 되고요. 없다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시작 번호 방식은 새 번호로 목록 시작, 1수준 시작 번호 1 상태에서 하면 되고요. 한글 네오 버전은 이게 없을 거예요. 바로 그냥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수준이 1수준 되어 있죠. 여기에서 번호 모양, 번호 서식 바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너비 조정,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20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변경, 그리고 2수준, 이번에도 번호 모양과 번호 서식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게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1에서 6까지 1수준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2, 3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주고 서식으로 가주세요.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메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3, 4로 변경된 거 다시 블록 설정, 여기도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여기 아래 빈줄까지 같이 설정을 해주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 표 작업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정렬만 하고 아직 글꼴 변경하지 않았죠. 그러면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표의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한 번에 두 가지 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를 첫 번째론 이중실선 선택하고요. 위와 아래쪽 바깥에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다시 종류를 없음 선택하고 왼쪽과 오른쪽 바깥에 선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주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고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에만 나타나면 되니까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게 있죠. 배경으로 가서 그라데이션 선택, 그리고 유형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 오른쪽엔 지정 따로 없는데요. 줄무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색은 하향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요. 끝색 열어주세요. RGB 값 노랑이 255, 255, 0으로 되어 있는 것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안에 너비와 그리고 높이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고요. 이제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항상 글자 모양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이름 굴림으로 변경해주고요.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으로 변경, 장평 105%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론 오른쪽 아래에 숫자 5에 해당하는 쪽번호가 나타나야 되죠. 여기 표 아래 빈 줄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제일 위에 또는 아래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쪽 메뉴로 가서 여기에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주고요. 번호 모양은 원문자 1, 2, 3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줄표 넣기, 여기는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시작 번호를 5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넣기를 하면 쪽번호 만들어지고 새 번호로 시작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3페이지에만 이렇게 나타나고요. 1페이지, 2페이지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파일을 저장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확인 후에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성한 거 제대로 작성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